와이프랑 밥 먹다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잖아요. 애들 학교 시간도 좀 애매하고 해서 그냥 오늘은 이제 모델 Y랑 모델 X는 모델 Y에 대해서도 뭐 한국에 워낙 인기가 많은지라 그거에 대한 문의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Y랑 모델 X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뭐 스펙 같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2년 넘게 우리가 보유했던 진짜 오너로서 한번 제가 오늘 뭐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라기보다는 그냥 나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잠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뭐 이제 구매하시고 또 비교하시는데 도움 되고자 제가 한번 소중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자동문과 매뉴얼문의 차이. 그래서 제가 이 키카드를 가지고 여기 컵홀더 있는데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차를 제가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패들이 있죠. 모델 X는 패들이 없어요. X는 문이 자동문이죠. 그런 차이가 커요. 모델 Y와의 큰 차이점. 그죠? 가까이 가면 이제 문이 열리고 차를 2대를 오랫동안 소유해본 이제 오너로서 말씀드리면 뭐 많은 차이가 있죠. 일단 이건 15인치고 그 17인치고 그리고 이 패들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전하기 좀 편해. 직관적이고 좀 편해요. 조작하기도 편하고. 그렇지만 테슬라 X는 하나하나 다 와이퍼부터 다 핸들링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게 좀 팬시해 보이고 부품을 세이브해서 뭐 제작 단가를 내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좀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건 빵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버튼이 여기 있어. 테슬라 X는.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저도 가다가 막 자전거가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어디를 눌러야 될지 몰라서 좀 버벅거리는 위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끼 스테레오 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려. 어떤 분은 뭐 하이웨이 갈 때는 편해요. 왜냐면 여기도 조그만 스크린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더 편하고, 또 이렇게 여기가 잘려 있기 때문에 다리는 더 편해. 그런 게 있지만 후진하거나 뭐 이럴 때 뭐 가끔씩 어떤 손을 다른 하나를 뭐 써야 될 때 한 손으로 운전할 때 약간 버거움이 있어요. 왜냐면 잡는 면적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전체를 잡을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이거는 서스펜션이 좋지 않아요. 차를 타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차가 그렇게 편하지 않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하지 않아.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는 분이 디자이너분인데도 목이 너무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페인을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돼. 차는 정말 재밌죠. 누르면 쫙쫙 나가고 순발력도 좋고 뭐 이런 즐거움은 있는데 차가 썩 좋지 않다는. 그래서 오히려 의자를 다른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를 약간 observe 하는 거를 일부러 하기 위해서 의자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고요.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질적으로 달인 차라고 보셔도 될 만큼 에어 서스펜션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고 또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 주행할 때는 차가 더 내려가서 안정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길에 가면은 되게 뭐 범프도 심하고 되게 길이 안 좋아, 노면 상태 안 좋으면 제가 그 위치를 기억을 하면 누르면요, 얘가 저장을 했다가 차가 모델 X가 그 근처에 가면 알아서 높낮이를 높여주거나 해서 그거를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좀 신박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모델 Y와 X의 좀 많은 큰 차이점이에요.
그 오토파일럿에 관한 문의도 있으신데, 오토파일럿은 사실 차가 똑같아요. 어차피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오토파일럿을 사진 않고 이제 199불에 월 구독을 했다가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운전을 이렇게 점잖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 운전 안전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낮아요. 그래서 베타를 못 받아. 그래서 자율주행을 제가 해도 신청을 할 수가 없어. 그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구독하다가 끊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리비안하고 또 테슬라에 관해서는 제가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재밌는 부분이 많으니까. 당연히 오토파일럿 쪽에서는 테슬라 X가 리비안보다는 아직까지 훨씬 더 월등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그냥 차선거리 유지하면서 그 커브 돌고 이렇게 가는 것들은 별 차이가 없어. 그리고 오히려 가다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에서 가는 부분은 오히려 테슬라보다 저는 리비안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의자가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불편하게 땀이 차긴 차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하셔야 되고, 흰색이 깔끔하지만 때가 좀 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약간 매뉴얼이죠. 눌렀다고 해서 열리지만 문이 끝까지 열리진 않죠. 손으로 해야 돼요. 차 너무 팬시하게 잘 만들었죠. 누르고 매뉴얼을 닫고요. 닫는 거는 소프트 도어는 아니에요. 반면에 테슬라 X는 열리고 닫을 때는 소프트 도어. 자, 그 다음에 충전할 때는 여기다 서커를 누르면, 동그란 걸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열리거든요. 충전하고 또 동그란 거 누르고 빼고. 얘는 이렇게 멋있게.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열렸거든요. 2016은 2021 요번에 새로 나온 것부터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래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올해 이거 예를 들어 눈이 와서 녹았다가 얼어버리면 이게 안 열린대. 근데 이건 오히려 이게 열기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기능이지만, 근데 테슬라 X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의자가 캡틴 시트라서 넘어가지가 않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뜯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보면 높이가 달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리비안은 이런 게 아예 없어. 차는 둘 다 아름답죠. 테슬라도 잘 만들었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인테리어 색상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검은 거와 그런 와이트 컬러가 정말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심플하죠. 모델 Y는 15인치고 모델 X는 17인치인데 인터페이스는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 자체가 모델 X가 더 작고 화면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맵이 보이는 것들이 더 커요. 그래서 요거 좀 답답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 17인치는 2인치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인터페이스 자체가, 아이콘 자체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좀 이렇게 정보를 볼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모델 X와 Y의 차이점은 이런 패들 같은 게 너무 다르죠. 모델 X는 패들 자체가 없으니까 물론 제조 원가라든지 고장나는 면에서 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좀 조종하기 편한 장점은 당연히 있죠. 솔직히 모델 Y 정말 컴팩트하고 정말 잘 만든 차죠. 이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우리 와이프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탔던 차, 오랫동안 탔던 차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보 우리 어디 가는데 뭐 탈래?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운전하면 모델 Y야. 와이프는 모델 Y를 좋아해요. 와이프 말로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가볍고 작기 때문에 운전하기 편하고 또 이게 순발력도 좋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죠. 뭐 맵도 굉장히 화질도 좋고요. 백업 카메라도 아주 예술이죠. 제가 얼마 전에 X7 보면서 좀 섭섭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깜짝 놀랐어요. 개선이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통풍 시스 없다는 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테슬라 X랑 거의 가격 차이가 거의 절반 정도가 나요. 그러니까 테슬라 X가 거의 2배 한 7-80%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뭐 마감재라든지 내장재 같은 부분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통통통통 튀고 조금 노면에 있는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는 수준이고, 특히 퍼포먼스는 타이어가 정말 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운전하는데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모델 Y는 그래요. 모델 Y 당연히 강추죠. 그렇지만 돈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 다른 차원의 모델 X를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만약에 저는 조금 더 오프로드나 여가나 아니면 조금 더 재미나 아니면 좀 다양한 면에서 차를 느끼고 싶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보세요 여러분, 그냥 테슬라야. 뭐 이게 오프로드용이나 이런 게 없어. 옵션이 없어. 스타트라고 눈이 해서 안 미끄러지는 거 이게 다야. 그죠? 그리고 칠리랑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뭐 그냥 평범함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실제로 타보면 굉장히 빠르고 가볍다는 거 느껴지죠. 그렇지만 다른 차들, 예를 들어서 테슬라 X 같은 경우에는 인세인 같은 거 눌러보면 정말 와 멀미날 정도로 빠르고요. 뭐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 많아요. 리비안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는 테슬라 그 자체인데 리비안은 오프로드용, 트랙용, 뭐 산악용 이런 식으로 옵션이 굉장히 운전하는 재미가 훨씬 더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해 보셔야 되고,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당연히 오토파일럿. 근데 저는 오토파일럿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구독을 했었는데 점수가 높아야지 오토파일럿 베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운전을 험하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서 결국에 구독을 취소해 버렸어. 199불에 한 달에 내는 구독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슈퍼차저가 이렇게 많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많잖아요. 슈퍼차저 이렇게 많아요. 폴스타라든지 뭐 요즘에 나온 차들, 그리고 뭐 리비안을 포함해서 충전소가 약간 애매해요. 그 앱에서는 나오는데 가면은 또 거의 없어. 뭐 다른 사람이 쓰고 있거나 잭이 달라,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다른 회사들도 많이 분발을 하고 개선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기에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죠. 모델 Y는, 모델 X는 이까지가 열려있지만 모델 Y는 이 정도밖에 열려있지 않거든요. 다만 천장이 정말 높기 때문에 확실히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모델 X는 팔코닝이 있다 보니까 아까 프레임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 X로 가서 또 모델 X의 장단점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Let's go. 앞에 있으신 분이 지금 보통 길이로 앉아 계신데 저한테는 조금 좁아요. 차가 좀 컴팩트한데 조금 약간 저한테는 좀 좁고 불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테슬라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르면 과연 모델 Y가 정말 가격에 비해서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샀을 때 5만 불대 초반이라면 저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6만이 넘어가고 7만 가까이 가다 보면 과연 이거를 그렇게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정말 좋은 차들 많이 있는데 저는 리비안 75,000불에 탔는데 이거보다 저는 솔직히 이거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테슬라 X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일론 머스크가 인기에 힘입어서 너무 좀 고마진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 요즘에 15,000불이잖아.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